네, 시장의 중심을 잡는 시간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지난주부터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는 시간이 좀 앞당겨서 마켓온 1부 시작하면서 이 시간대 만나게 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효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은 다시 돌아보더라도 정말 코스피가 아주 대단한 흐름들을 나타냈는데 결국 이제 이 KRX 300 벤치마크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고 빠지느냐, 또 셀트리온의 이 영향력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시장에 관심사입니다. 이야기 풀어갈까요? 일단 월요일 아침이니까 지난 금요일 증시를 잊어버렸을 수 있잖아요. 잊을 수 없는 금요일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서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 금요일 외국인들의 총 수급은 1,000억 원 매도였습니다. 네. 근데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에 집중된 매도 금액이 얼마였는지 대략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양호했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지난 금요일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량만요, 4,250억입니다. 역대급 매도예요. 네, 역대급 매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쏟아지면서도 시장이 버텼네? 다른 종목들이 나쁘지 않았네? 대단한. 네, 이런 부분들 상당히 높게 사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집어보면 셀트리온이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네. 셀트리온이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모습들 왜 나오는 걸까? 대충들 감을 잡고 계시겠습니다만 들어와야 되는 KRX 300이라는 이 뉴 인덱스에 대해서 가닥이 많이 잡혔죠. 2월 5일이고 거래소 종목이 232개의 종목이 들어오고 68개의 종목이 코스닥 종목이 들어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충 가닥이 잡힌 거죠.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셀트리온은 이삿날이 점점 다가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다음 넘버 2로 지금 셀트리온이 부뚝 올라와 있는 이 상황이고, 그러면 코스닥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들, 거래소에서 새로운 손님을 받아내야 되는 수급 바구니, 들어올 룸이 있으면 비워내야 되는 수급도 있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근데 지난 금요일 가만히 되돌아보시면 장중에 삼성전자가 낙폭이 마이너스 3%까지 찼었어요. 네. 연달아 3일 신나게 두드려 맞은 거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 이 종가까지의 삼성전자 모습을 보게 되면 장중에 맞다가 다 채워내면서 거의 포합권으로 끝을 내는 모습이 나왔어요. 또 정반대로 장중에 셀트리온은 굉장한 오버페이스에서 오버페이스 정도를 조금 줄이면서 끝을 냈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과도한 시소가 있었고 그 과도한 시소 반응이 일부 줄어들 여지가 있다. 균형을 맞춰가는 시장이 나올 거고, 지난주 거래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2% 아쉬웠을 거고, 코스닥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땡큐지만 좀 2% 두려운 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제안 포트에 좀 변동을 주려고 합니다. 일단 제 첫 코멘트는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제가 이 배당락일날 갖다 껴서 그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락일날 저는 코스닥 150을 살 거예요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다. 실제로 편입을 했고 한 열흘 남짓 되잖아요. 근데 수익률이 꽤 많이 났어요. 30% 이상 났으니까요. 편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성향 아시는 분들은 쟤 뭐냐, 저렇게 날아가는 거를 왜 중간에 끊어내지, 쟤 원래 성향이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많이들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금요일날 코스닥 거래대금이 12조가 터졌습니다. 거래소 거래대금이 8.6조가 터졌어요. 양시장 합쳐서 20조 넘는 거래가 터졌어요. 근데 이 20조 넘는 거래를 받아들이는 와중에 코스닥이 2.4% 플러스를 냈는데 상승 종목 수가 362개, 하락 종목 수가 8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과하게 쏠려서 나왔던 지수 상승이고,
이 한쪽으로 과하게 쏠려서 나왔던 지수 상승이 셀트리온 그룹이라고 한다면 셀트리온 그룹이 지난 금요일 날 만들어냈었던 그 윗꼬리의 이 거래량 동반이면 약간의 오버페이스를 뭐 다른 일반 종목들이 쭉 밀고 올라가는 거면 제가 굳이 이거를 뺄 이유가 없는데 한쪽에서 과하게 나온 반응이었기 때문에 이 과한 반응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 저는 재매입 타이밍을 잡고 싶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큰 효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 하나 비우고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갈 건데 조금 시차를 두고 눌림을 좀 받아들인 이유, 이격이 과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격을 좀 빼고 재편입할 예정입니다. 뭐 그림을 좀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이번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 얘기 딱 들으면서 깜짝이야. 뭐 난 이런 게 나올지 진정 몰랐었네. 뭐 이렇게 나왔던 것들은 새로운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예, 사실은. 그리고 야 실망인데 뭐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약한데 라고 얘기 나오는 것도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 가지고 뭐 코스닥을 더 녹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이슈들 상당 부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뭐 이전서부터 제가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은 우리 오바에서 기대하지 말아요. 라는 부분들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우리 몇몇 개만 좀 한번 찝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선물 이용해 가지고 차익 거래하면 이 거래세 빼준대요. 예. 그러면 우리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연기금이 차익 거래를 막 하는데 거래소는 세금 물리고 코스닥은 세금 면제해주고 이게 말처럼 사실 쉽지 않거든요. 발라내는 게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뭐 스케일업 펀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조금 좀 시계를 뒤로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이따 차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K탑설이 지수 기억하시나요? K탑설이? 그거 어떻게 됐어요? 발표만 하고 후속 작업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시장에서 사장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첫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기금의 뭐 주식 비중 더 올릴 수 있어요. 충분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과하게 낮은 거래소에 비해서 과하게 낮은 코스닥 비중 올릴 수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지 반드시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페널티를 매기겠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림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만약에 시장이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만큼은 잘못된 기대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2월 5일 뉴 인덱스가 꽂히는 시점을 받아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요. 뭐 제가 이 표시하는 부분의 공통점만 한번 찾아보세요. 코스피 중형주, 코스피 소형주, 코스닥 중형주. 그러면 우리 이것만 비중 대충 합쳐볼까요? 이거 비중 대충 합쳐보면 대략 한 4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뭐 K200만 쳐다보고 시가총액 상단에서 그대로 움직였던 시장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뉴 인덱스에서는 중소형주를 쳐다보는 이 시각 사이즈가 얼마만큼 된다는 소리예요? 40%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코스닥이 굉장히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지금 과연 금요일 날 움직였었던 시장이 이 컨셉으로 움직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셀트리온이 움직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다음 코스닥 상승을 밀어 올리는 그림이 나올 테니 재편입할 거다. 대신 금요일에 있었던 약간 윗꼬리 쪽에서 터진 이 거래 대금은 약간 좀 경계하고 마디목을 끊어놓고 넘어가고 싶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K탑설이라는 뭐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잊혀진 인덱스거든요. 코스닥의 30개 종목을 예? 대표해서 뭐 만들었는데 유명무실이죠. 안 먹혔죠. 예. 그래서 뭐 KRX 300 사실 뒤따라서 이 인덱스를 추정하는 펀딩이 뭐 만들어지고 뭐 ETF가 뭐 출시가 되고 뭐 이런 그림들이 착착착 나와야 이번엔 다르구나라는 부분들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뭐 100% 확신을 실어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한 주에 이건 목요일까지 움직임인데
금요일이면은 사실 더 심해졌죠. 한쪽이 이제 총대를 맨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총대를 맸고, 지난주는 환율 때문에 자동차도 꽤 많이 약했죠. 시가총액 최상단, 상단의 최상단. 이쪽이 약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끌고 올라갔었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거래소 쪽의 움직임과 코스닥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쪽이 부진하고 다른 쪽들 다 밀어 올린 효과거든요. 그러면 이 밀어 올린 쪽들에서 좀 과하다라고 평가를 내렸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의 모습은 과하게 밀렸던 쪽들, 과하게 시소의 끝자락에 앉아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균형을 좀 잡지 않겠느냐. 이게 이번 주에 제가 시장을 쳐다보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좀만 오르면 이제 900이에요. 우리가 농담처럼 1000핀들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코스피는 아직 2,50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벌어진 시소 게임 이번 주는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과도한 시소가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 이렇게 이번 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뭐 늘 과하죠. 네, 과하게 빠지고 과하게 오르고. 그래야 차익 거래 기회가 생기죠. 어쨌든 이제 코스닥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쏠림이 강하다. 그래서 오늘 포트폴리오를 잠깐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만 일단 빼놓습니다. 그죠? 다시 편입할 건데 이격을 좀 줄이고. 완전히 아웃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외는 합니다. 그리고 다시 탐색을 좀 할 거고요. 자, 오늘 말씀하신 걸 보면 어쨌든 간에 이 코스닥의 상승 흐름은 지금 사실 막기 어려운 그런 추세 아닙니까? 예.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좀 과하다. 그걸 이제 해소하는 구간이 일정 부분 나타나지 않겠냐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봐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 당분간은 코스피를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코스닥 내에서 셀트리온을 제외한 다른 종목을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양쪽 모두 같이 나오면은 금상첨화겠지만 실제로 그런 반응이 잘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셀트리온에 바람이 빠진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일제히 다 올라온다? 이런 그림이 실제로 만들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거래소도 삼성전자 빠지면은 지수가 묻어서 좀 흘러내려오는 그림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는 좀 코스피 쪽에 무게를 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코스피의 언더퍼폼이 사실 그 구간이 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빠지진 않았지만 다른 해외 증시, 뭐 월드 인덱스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를 쳐다보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2주간 월드 인덱스를 보여드리는 건데, 뭐 브라질, 인도네시아, 뭐 인도, 태국, EM 시장, 말레이, 뭐 많아요.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시장이 있고, 부진한 시장 쪽에서 뭐 찾아보면 이머징이 강했네요. 그랬죠. 이런 데가요? 한국이 대표적으로 부진했었던 시장 중에 하나예요. 코스피로 보니까 그렇죠. 코스피로, 코스닥으로 보면은 여기 맨 선두에 서 있죠. 맨 선두에 서 있겠습니다만 같은 국가에서 만들어진 인덱스 두 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게 완전히 디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것도 사실 이 선뜻 이해가 가는 그림은 아니죠. 그래서 과하게 올랐던 부분이 있으면 과하게 떨어진 부분도 있는 거고, 이번 주는 이거를 좀 잡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컨셉을 그쪽으로 맞춰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 주 좀 회복 쪽에 기대를 세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올 쪽이 있으면 나가야 되는 쪽도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채워진 쪽이 가장 많이 비워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도가 그만큼 꽂혔다라고 한다면 이 컨셉이 몇 주 계속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일거에 좀 반영을 좀 많이 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마지막은 유가 데이터를 좀 들고 왔는데, 유가 걱정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하시냐 하면,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자극받을 거 아니에요. 물가가 자극받으면 연준이 금리 빨리 올리면 어째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금리 속도가 빨라지면 시장은 마이너스를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충분히 아주 훌륭한 어프로치죠.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게 될 가능성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면
최근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빠져 있어요. 뭐 최저치예요. 뭐 미국의 원유 생산이 뭐 리그 수가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리그 카운트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구멍 뚫어가지고 기름 뽑아 올리는 이 수는 줄고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이건 팩트인데 여기 보게 되면 뽑아내고 있는 원유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유의 이 리그의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가도 떨어지고 뭐 생산성도 높아지고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에서 과연 수요 대비 공급이 얼마만큼 언더를 찍어서 계속 이 가격을 밀고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퀘스천이 존재하고요. 오히려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건 지금 달러가 초약세잖아요. 유로는 초강세고 그러다 보니 달러의 약세의 힘을 등에 업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투기적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들어낸 단기적인 유가 강세지 지금 여기서 뭐 70불, 80불 가는 유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의 상당 부분에 도달한 증시다. 오히려 여기서 뭐 유가가 뭐 좀 안정적으로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면 시장은 또다시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다. 그게 이번 주에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가 거래소에서 좀 눌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혼자 뭐 과한 디커플링의 이유를 펀더멘탈로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화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설 거다. 이렇게 이번 주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흐름 예측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장 팀장님의 오늘장 전략 마음을 듣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표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지난 2주간의 표를 뭐 놓고 봤을 때 코스닥은 넘버 원에 서 있고 코스피는 저 끝에 서 있고 같은 곳에 상장되어 있는 인덱스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과하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지난주까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오르는 코스닥 증시에 포커스를 맞추셨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는 좀 과하게 벌어진 이 디커플링을 채우는 모멘텀 쪽으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월요일 아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